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마이너스 2.68% 하락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구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크게 걱정할 흐름은 아니다. 지금도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뭐요? 강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이 만약에 주가가 눌리더라도 5일선을 만약에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옆으로 돌리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댕댕댕댕의 흐름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강한 급등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자리입니다. 선생님 왜요? 왜 지금 매도세가 강한 자리죠? 잘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 83,000원대에서 이 87,000원대라는 이 가격은요, 밑에서 산 사람들, 즉 이 8만원대 밑에서 산 사람들 두 달 동안 전부 다 뭐요? 전부 다 수익 중인 구간이죠. 그럼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는 잠재 매도 물량입니다. 이걸 우리는 1이라고 할 거예요. 1. 그죠? 그리고 이 구간은요, 위쪽에 물린 사람들이 물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87,000원에 물렸어도 기다렸다가 이 장대 음봉이 발생했을 때 물을 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내가 샀다라고 하더라도 이 장대 음봉이 물을 탔다라고 하면 중심에 대한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1대1로 물 타면 여기 87,000원입니다. 즉 평균 단가에서 매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뭐요? 있다. 이것도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2라고 해볼게요. 매도세가 2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버티면서 옆으로 돌리는 패턴들이 만들어진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옆으로 돌리는 패턴이 만들어지면 주가는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수익 중인 사람들이 보통 뭐예요? 매도 물량을 내기 때문에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게 뭐예요? N자형 파동이죠.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차트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삼성전자를 잠깐 보고 오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죠? 차트라는 것은 위아래로 움직여요. 보이죠? 그냥 내려갈 때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내려갈 때도 뭐요? 올라갈 때를 보면 제가 올라갈 때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차라리. 자, 올라갈 때 보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차트가 보이세요? 제가 지워야겠다 그냥. 보이세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상승하고 차익 실현 나오고 상승하고 이런 식이래요. 그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건 뭐죠?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 건데 누군가가 물량을 던질 때 뭐 하는 거예요? 밑에서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누군가가 던지는 물량들을 누군가는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구간에서 매도세에 대한 힘이 2로 작용되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1만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N자형 파동으로 조정을 받겠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옆으로 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 매도의 힘이 2가 작용하는 구간에서 뭐가 된다? 매수의 힘이 1이 작용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사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특정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옆으로 돌려주는 이 댕댕댕의 흐름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어떻게 된다? 이 엄청난 매수세에 인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수익 실현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온 이후에는 뭐다?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핵심이에요. 댕댕댕에. 자, 이런 흐름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오션에서 나왔었죠. 자, 우리가 하나오션을 저가 매수했었습니다. 저가 매수. 보시면은 하나오션이 이 댕댕댕 자리가 어디였냐면요, 이 바닥권이었어요. 잘 봐봐 여러분들. 제가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하나오션은 언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요. 보여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오션 이거 매수해야 된다. 주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자리를 보면은
위쪽 구간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평균 단가가 어디입니까? 평균 단가 어디예요? 여기죠. 이 구간입니다. 그죠?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잘 봐요. 잘 봐봐요. 올라가면 제가 뭐라 그랬죠? 수익 중인 사람들의 매도 물량과 앞쪽 구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평단가를 만드는 이 매도의 힘이 이중으로 작용돼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눌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안 눌리고 옆으로 돌리죠. 옆으로 돌린다라는 건 누군가가 던지는 물량들을 밑에서 뭐하고 있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급등이 나오죠. 야, 너 이거 그냥 맞춰서 해석한 거 아니야? 그냥 그림 맞춰서? 아니죠. 미리 말씀을 드렸다라니까요. 이 자리에서 봐봐 여러분들. 언제요? 자, 12월 23일이죠.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봐봐요. 하나오션 날짜 보시면 2024년도 언제입니까? 24년도 12월 26일이죠. 그죠? 12월 26일 언제입니까? 요때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오션 34,000원까지 분할매수 좋아 보인다. 왜?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그죠? 34,000원 구간. 이때요. 이때 처음 언급을 드렸고 이 다음부터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 다음에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잘 보세요. 잠시만요. 영상을 보자. 텔레그램만 찾기가 좀 힘들어서 1월달이죠. 1월달. 요때 영상 좀 잠깐만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급등 흐름들을 확인해야 된다. 이걸 보고. 자, 여러분들 여기 날짜 보시면 언제입니까? 언제요? 1월 7일이죠. 1월 7일. 그죠? 제가 뭐라 했어요? 폭등 신호 댕댕댕 결국 떴다. 10만원 돌파까지 이 방법으로 대응해라.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똑같이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봐봐요. 제가 이 진짜 1년 전에 이제 딱 1년, 와 신기하다. 딱 1년 전이에요. 와, 딱 1년 전이요 지금. 그죠? 2025년 1월 7일이니까 신기하네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을 뭐 했어요? 물량을 그냥 잡아먹어줬다라는 거야. 이 자리를. 거래가 터졌잖아요. 여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먹어줬다. 그리고 뭐 했어요? 계속 옆으로 돌려주죠.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날 볼게요. 자, 이날 보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누군가 밑에 잡아줘서 이렇게 꼬리를 대고 올라왔고, 그죠? 다음에도 마찬가지. 또 누가 매도를 하는데 밑에 잡아줘서 꼬리 대고 올라왔고, 그죠? 그 다음날 또 올라가서 매도 물량 나와서 눌리려 했는데 또 누가 종가 잡아주고, 그죠? 또 주가 내려가다 잡아주고 그럼 어떻게 슈팅?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차트에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차트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게 차트를 보고 주식을 매매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차트로 무슨 주식을 올라갈 수 있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차트는 뭘 보는 거냐면 개인들의 심리와 이 사람들의 지금 구간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개소리하네 이럴 수가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좀 보여드릴 건데 좀 이따가 차트로서 이 종목을 볼 때는 종목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왜 좋아요? 왜? 트럼프가 이 미국 안쪽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첫 번째, 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뭐요? 누군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받쳐주는 물량들이 뭐한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 지금도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정이 좀 나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요? 옆으로 돌리는 흐름들.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돌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더 빠져야 되죠. 왜? 더 빠져도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사실. 근데 너무나 좋은 흐름은 옆으로 버티는 게 좋은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원래 자 봐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애들은 원래 어떻게 움직이냐면 매물을 소화하면서 갑니다. 자, 매물대가 앞쪽에 딱 샜다. 매물대가 딱 앞쪽에 세워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매물을 막고 밀리는 흐름 나옵니다. 또 올라가다가 매물을 돌파했으나 앞쪽에 또 매물이 있죠. 이 매물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밀립니다. 매물대에서. 그 다음 또 눌리다가 또 앞쪽 구간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를 했지만 또 뭐요? 앞에 또 이 구간 매물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니까 또 밀립니다. 결과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움직이는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보였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나와질 수는 있으나
만약에 여기서 버텨주는 흐름 나온다. 이건 뭐다? 강한 장대 양봉에 대한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 이렇게 대응해보자라고 전달을 드리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됐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해가 됐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저는 좋아 보여요. 솔직하게 나쁘지가 않다. 지금 3시 10분 기준으로 해서 매도세에 대한 이제 10분 남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첫째 날에 주가를 여기까지 올렸을 때 수많은 매도와 매수가 싸웠다. 매도와 매수가 싸웠는데 꼬리가 안 달리고 종가를 위쪽으로 마감했다. 자, 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매도세가 이겨서 뭐 했다? 매도가 이겼다라는 거죠. 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근데 꼬리가 안 달리고 종가를 잡아먹었다는 건 뭐예요? 매수세가 8만원 초반까지 끝까지 당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상방에 대한 힘이 82,000원까지 굉장히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딩 나온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약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누군가가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게 공매도 세력이건 간에 아니건 간에 주가는 뭐다? 매도세가 소화되면서 강한 매수세에 대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무지성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분석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두산 어쩌고저쩌고니 뭐 올라간다니 뭐 그런 수준 떨어지는 영상과는 분명히 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놈이 주식을 좀 아는 놈인지 모르고 떠드는 놈인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삼성전자를 보는 사람들이 제 영상에 공감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초보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삼성전자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두산은 똑똑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진짜로 똑똑하신 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 하는지 분명히 이해가 할 거고, 아, 얘가 좀 아는 놈이구나, 모르는 놈이구나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론 머스크와 이 가스터빈에 대한 계약은요, 그죠? 계약은요 주가를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왜? 확장성이 제한적이거든요. 제한적입니다. 물론 빅테크들이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발주하면 좋겠지만 제가 왜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적이라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 캐파에서는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공장을 증설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 뭐요? 돈에 대한 부분들이 SMR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SMR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기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보셔야죠. 뭘 봐야 되냐면 이 SMR 사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빅테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가스터빈 발주나 이런 거는, 그죠? 발전소를 돌리는 데 있어서. 근데 SMR은요 빅테크 위에 국가 단위로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상방에 대한 힘이 차이가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방은 가스터빈이 맞고요. 위쪽 구간은 SMR이 뚫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SMR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기대감이 터졌을 때 매수세가 몰려 들어오고 그때 많은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요 눈먼 돈이 시장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눈먼 돈. 이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포잖아요. 내가 주포잖아요. 주가를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 1월에서 2월, 3월이 적기란 말이에요. 왠지 알아요? 3월에 SMR 관련된 공장 삽뜨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삼성전자에 눈먼 돈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주식을 모르는 눈먼 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물량을 가장 넘기기 쉬운 건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호재 띄어서 주가 날리면 돼요.
날리면 된다. 그러면은 진짜 눈먼 놈들이 뭐요? 야, 역시 미래는 전력 원전이지 이러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고점에 물려서 뭐요? 고점에 물려서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계속 물을 타줘요. 그럼 세력들은 올라갈 때도 팔고 내려갈 때도 여러분들이 물을 타줘서 팔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산, 저는 이번에 이쪽 구간, 이 구간을 지켜주게 된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좋은 장대 양봉에 대한 신호로 오히려 뭐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규 주입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끝난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좋은 흐름은 옆으로 돌리는 거고, 그죠?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밑에 지지선, 상승 추세선, 그리고 과거처럼 두산이 매물 소화하면서 움직이는 패턴으로 또 갈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두산은 제 영상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요 정말로 두산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보다 영상을 잘 찍고요. 누구보다 굉장히 잘 설명을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에서 정말 이 구간이 매도할 때인가 버틸 때인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지금 구간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흐름들을 참고해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더 갈 거니까 버티세요. 무조건 더 사세요. 무조건 파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알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해를 시켜드리죠.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러한 구간들은 하방을 막아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상방을 뚫어줄 것이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AI 시대에 맞서서 전력이라는 흐름들은 뭐가 또 중요하냐? 자, 오늘 보면은 현대차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현대차 뭐예요? 현대차 로봇입니다. 그죠? 현대차 뭐예요? 현대차 로봇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랠리 나오고 있죠. 뭐예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자, 우리 공통점이 뭘까요? 로봇과 반도체. 공통점이 뭐지? 잘 생각해봐요. 뭐요? AI잖아요. AI. AI는 뭐가 필요해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은 누가 잘 만들죠? 제일? 원전이 잘 만들죠. 원전은 누굽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아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순환 매적 관점에서는 두산이 또 다음에 상승 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시간 매물 소화에 대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로 내가 잘 대응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제 영상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가 한번 오랜만에 여러분들 화력 한번 봅시다. 화력 댓글 화력 한번 봅시다. 댓글 화력 여러분들 두산 파이팅 두산 파이팅 한번 댓글 화력 보여주시면 구독, 좋아요 정말 두산 제가 얘기한 대로 움직일 거예요. 정말 좋은 흐름 나올 거니까 두산 파이팅 남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텔레그램방 원래 인원 안 받는데 제가 딱 몇 명까지 받는다? 딱 10,000명까지만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텔레그램방 안 들어오시더라도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추가 매수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관점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산 남겨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주식은요 제가 이미 다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결과적으로 혼자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텔레그램에 10,000명 있고 지금 1년 반 2년 동안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구독자들을 같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린 것보다 주식은 혼자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텔레방에서도 자, 텔레그램 종목들만 올려드리거든요.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준을 무조건 따라와라가 아닌 참고하라 이고 하락할 때 말씀드리면 변명이지만 올라갈 때 말씀드리면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한다. 두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00% 맞는 전략은 없다.
다만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제 기준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관점을 전달드리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88,000원, 87,000원에 대한 이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제 관점이 맞았죠. 87,000원 구간의 저항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저와 함께 대응을 좀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455-9501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대응에 대한 방법들 전달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못 드릴 수도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010-8455-9501 텔레그램방 또는 두산의 매수 매도 타점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잡으실 분들은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만큼 도움 드릴 거니까 두산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에서 절대로 몰빵하거나 신용을 쓰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중에 대한 부분들 항상 조절하셔라.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은요. 현금이고 여유자금입니다. 신용 물량 절대 여러분들 버틸 수 없어요. 변동성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두산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꼭 남기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은 근데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정도 걸릴 때도 있는데 정말로 정말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기다리면 80% 90%는 오릅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AI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죠.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AI 테마에서도 AI 하드웨어 전력, 그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가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AI 소프트웨어 쪽이 최근에 뭐 구글이라든지 또는 오픈 AI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굉장히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간다. AI 하드웨어 쪽이 간다.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또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 구간에서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구글과 공급 계약을 했었던 이 종목까지 제가 황제주로 넣어 놓을 테니까 요거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황제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예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 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